자, 189페이지 갑니다. 용도직의 종류. 자, 일단 용도직의 절차, 지정 절차를 좀 배웠고요. 지난 시간까지. 자, 종류로 갑니다. 자, 종류는 일단 4개가 있습니다. 일단 용도지역에서 말하는 용도는 쓰임이에요. 쓰임이기 때문에 개발 용도로 쓸지 보존 용도로 쓸지를 정하는 거니까, 자, 도시지역에다 밑줄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의 종류죠. 자, 용도지역은 일단 4개가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 밑줄 이름. 자, 여기는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개발 목적으로 정한 용도지역 이름이고요. 자, 두 번째가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 농림. 자, 농림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자, 종류 몇 개 있죠? 4개예요. 자,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 이 중에서 도시역은 개발지역이고 나머지는 보전지역이에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보전지역의 목적에 맞게 3개로 관리지역과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나눠서 지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역으로 지정하면 개발하세요 라고만 지정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개발하세요라고 하면 여기 주택이 필요한 사람은 주택을 지역에다, 자, 근데 공장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옆에다 연탄공장 지어버린다고. 또 상가 필요한 사람은 또 여기다 상가 지어요. 그럼 이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 없나? 없죠. 그래서 생활권을 4개로 나눕니다. 토지를 지정할 때는. 자, 주택만 지어야 되는 지역 따로 주거지역. 자, 박스 안에 있죠. 주거지역. 자, 그리고 상가 지어야 될 지역 상업지역. 자, 그리고 공장 지어서 공업활동할 수 있는 지역 나눠서 이렇게 지정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공장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주택 들어오는 지역이고 여기는 상가 들어오는 지역이면, 자, 이렇게 하면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만 있으면 어때요? 전부 다 콘크리트 건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녹지 공간도 확보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녹지 지역도 있는 거예요, 맨 밑에. 그래서 이거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도시역을 지정할 때는 생활권을 몇 개로 나눠준다? 4개.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끌고 가시는 거 이렇게, 자,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생활권을 나눠주라는 얘기지.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주거지역. 자, 이거는 이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공장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공업지역. 자, 그리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녹지지역 4개입니다. 4개.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냐면, 일단 틀을 4개 잡으세요. 동그라미 4개 쳐볼까요, 이거? 우리 한번 지난주에 간단히 제가 언급은 좀 해드렸거든. 도관농자라고 앞으로 할 겁니다 라고 소개는 시켜드렸어요, 지난주에. 이 4개만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기억이 안 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이에요. 근데 도시기 뭐 하는 지역입니까? 이런 시험에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여기는 개발이니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여러분, 개발이면 사람 많아요, 적어요? 건물 많죠?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듣고 넘어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생활권을 몇 개로 나눠라. 4개. 그래서 주상공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앞으로 할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것만 간단히 보시면 돼. 생활권 나눠줘야 되겠지. 이렇게 주택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고, 상가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고, 공장을 지어서 공업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녹지 공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4개를 합치면 도시역이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를 합치면 무슨 지역? 도시지역. 그 정도만 보시면 돼. 그럼 이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순수 뭐 하는 지역일까? 개발이고, 여기는 보전이지. 도시역이라고 해서 다 개발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개발인데 녹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실 때 개념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제가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이렇게 해서 불러, 따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 얘네만 합쳐서.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녹관농자라고 불러. 그러면 제가 녹관농자 이렇게 불러드리면 여기는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보전. 그렇게 하시면 돼. 순수 개발지역이 세 군데 있다는 거지. 도시역 안에. 주상공만 순수 개발이고 나머지는 보전적입니다 라는 걸 연습을 해두시면 돼. 지금은 기초니까. 정리하시고, 자, 관리지역으로 내려갈게요. 자, 관리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시면, 자,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자, 예비용도 자기 색깔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도시역 배웠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도시역입니다. 자, 도시역은 몇 개로 나눠요? 주상공록.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나누죠. 그러면 여기가 이 중에 순수 개발지역이 주상공 맞죠? 그럼 주거용지가 자 개발 시작돼서 언젠가 기간이 지나면 자 주거용지 자 개발할 땅이 없어져 사라져 아니면 계속 남아 있어? 계속 남아 있어. 그럼 이게 유한이잖아 유한. 아니 땅은 한정돼 있고 개발하세요라고 하면 언젠가는 여기가 개발할 땅이 없어지겠지. 부지가 부족해진다는 얘기지. 기간이 지나면. 자, 상업 용지도 마찬가지고 공업 용지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짓기 시작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 건물 다 지워버리잖아요. 여기다.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는 거지. 그럼 여기를 개발을 이 안은 더 이상 못하는 거야. 그러면 도시지역 주변 지역에다가 이렇게 예비용도를 하나 남겨놔요. 자, 예비용도로 남겨놓은 다음에 이 도시용지가 부족해지면 이 지역을 예비용도를 풀어서 도시용으로 편입시켜. 나중에 도시용지로 쓰겠습니다라고 남겨놓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를. 그 지역이 관리지역이에요. 근데 이 예비용도의 성격이 있는 게 도시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농림지역도 갖고 있고요. 자연환경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지역의 종류가 3개 있는 거예요. 3개. 밑에 박스 보면 나오는데 지금 도시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는 지역도 있고 농림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는 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 도시지역으로 편입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계획관리라고 쓴 거예요. 계획관리. 맨 끝에 있지. 맨 밑에. 그럼 여러분 계획관리 지역은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옆에. 뭐라고 써 있죠?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다 밑줄 그어야지. 그러면 이 계획관리는 나중에 무슨 용지로 편입해서 쓰겠다? 도시로 편입해서 쓰겠다. 그러면 느낌상 지금은 보전이지만 조만간 뭐 될 지역? 개발될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보전 지역 중에서 계획관리가 제일 먼저 개발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해요. 별표. 얘는 뭐 매년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 볼게요. 자, 그럼 계획관리 지역을 먼저 봤어요, 제가.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지역이 또 남아있냐면 여기 보세요. 자,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농림지역도 예비용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지. 하나씩 갖고 있다고. 농림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 지역의 이름이 생산관리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산관리지역을 보면 요 용도지역이 나와요. 농림이 나오나 보세요. 농림지역이 나와 있나요 지금? 뭐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 농림지역에다 밑주면 되지. 자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하다. 직접 지정하지 않겠지만 비슷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농림지역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지역의 이름이 뭐예요? 생산관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남았잖아요. 무슨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지정하진 않고요. 예비용도로 이렇게 남겨놓는 지역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무슨 관리지역? 보전관리니까 보전관리지역이 나오면 얘 나오면 돼. 무슨 지역 나오면 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나옵니다. 봅니다. 맨 위에 있죠.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그건 아무 의미 없고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밑줄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을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하다. 그럼 자연환경 보전 지역과 유사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런 관리지역을 보전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류를 딱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른 용도지역 다시 말하면 관리지역 뺀 나머지 지역마다 하나의 예비용도가 있다는 거지. 관리지역을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지. 자, 도시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는 지역이 계획관리고, 자,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는 지역이 생산관리고, 자연환경 보전과 비슷하게 관리하는 지역이 보전관리니까 원래 법에서는 보전을 먼저 써.
그래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쓰는 거야. 순서를. 그 순서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종류 몇 개 있어요? 그러면 3개가 있는 거지. 3개. 자, 그래서 자, 종류 한번 써보면 자, 무슨 관리 있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앞자 따서 동그라미만 쳐놓으세요. 보생계라고 이렇게 하면 돼. 보생계. 자, 종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내려갑니다. 농림지역 나옵니다. 농림지역. 자, 농림지역은요. 자, 여기서 농림의 뜻을 볼게요. 자, 농림이 무슨 얘기냐면 농지 플러스 살림이야. 이거 합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농자의 농, 살림의 림, 그래서 농림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힌트. 자, 여기서 말하는 농지, 자, 농지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아까 우리가 잠깐 농업진흥 지역, 지난 시간에.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농지가. 그럼 여기 농업진흥 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하나, 요 산림 중에서 보전 가치가 높은 산, 아까 규모가 조그만 산도 있고 큰 산도 있다 그랬죠. 보전산지, 조그만 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전산지. 그럼 거긴 2군데 밑죽으면 되지. 자, 도시역 외의 지역 중에서, 도시역 밖에 있는 지역 중에서, 자,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다 밑줄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밑줄, 이 2군데다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농림지역 그러면 농지만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보전산지도 포함이 되는 거, 조그만 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농림 그러면 농지가 이렇게 있는 지역 플러스 조그만 산들, 보전산지가 있는 이 지역을 합쳐서 농림지역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는 농림업을 진흥하는 거고,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업을 진흥하는 거고, 자, 산림을 보전하는 거잖아. 그 목적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농림이라 그래. 다시 뭐라 그래요? 농림이라 그래. 아, 쉬워. 편하게 들어요. 농림 개념을 간단히 잡고 넘어가시고, 자, 내려가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옵니다. 여긴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뭐 등등이죠. 뭐 상수원, 문화재 보전,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자, 설악산 국립공원처럼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 이런 지역에다 지정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그거 나오지도 않아요. 본인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걸 잡는 게 좋아요. 종류만 보시면 돼. 종류. 내용은 안 나온다니까 시험에. 너무 쉬워서. 자, 일단 용도지역은 몇 개 있어요? 도, 관, 농, 자를 일단 정리를 하시고 틀 잡아드리는 거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다시 도시역 갑니다. 몇 개 있죠? 주, 상, 공, 녹 하시는 거야. 자, 관리지역 갑니다. 몇 개 있어요? 보, 생, 계. 세 분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건 세 분이 되는 거죠. 근데 농림은 세 분이 안 돼. 그냥 농림 하나밖에 없는 거야. 보존 농림, 생산 이런 거 없어. 그냥 농림 하나밖에 없어. 근데 관리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보존 관리도 있고 생산 관리도 있고 계획 관리도 있다. 그러나 얘네 2개는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세 분이 안 되고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얘네 2개는 도시역과 관리는 세 분이 되지. 예를 들면 도시역은 몇 개로 나눠야 돼. 4개로 세분해서 생활권 4개로 나눠주잖아 우리가. 주, 상, 공, 녹 이런 식으로 세 분이 되는 거고, 관리는 또 세 분이 됩니다. 3개가 있는 거죠. 보전관리 있고 생산관리 있고 계획관리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은 그냥 농림 하나밖에 없는 거야. 다 세 분이 안 되는 거지. 보존 농림, 생산 이런 거 없다니까. 그냥 농림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연도 마찬가지. 자, 이걸 용도지역의 종류라고 하고, 그리고 내려가세요. 자, 내려가시면 3번에다 별표하세요. 3번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시험이 3번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 제목을 항상 밑줄으세요. 제목이 뭐냐면 용도적 지정의 효과예요. 그럼 지정이 됐대요.
자, 그럼 효과 옆에 밑줄 행위 제한. 자, 용도적 지정 효과는 다시 말하면 네 글자로 행위 제한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설명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용도적의 종류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샘플로 좀 잡아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은 갑돌이의 토지가 도시역으로 지정됐는데 갑돌이의 토지는 도시역 중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됐대. 상업지역. 자, 그 다음에 을순이의 토지는 도시역으로 지정됐지만 녹지로 지정됐대. 녹지지역. 자, 그럼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갑돌이의 토지, 상업지로 지정된 갑돌이의 토지에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종류랑 용도하고, 자, 녹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동일할까 다를까? 다르죠. 예를 들면은 갑돌이는 상업적이니까 위락시설 같은 거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나 녹지에는 위락시설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규제를 받는 거야. 첫 번째,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용도지역별로. 상업적은 어떤 건물만 지어야 된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돼. 그럼 종류가, 자, 상업은 순수 개발이고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니까 가장 많은 건물을 지을 게 허용을 하는 거고, 녹지는 보존 지역이잖아. 같은 도시이라 하더라도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 건물 지을 수 있는 종류가 많고 적고의 차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 법에 나온 거예요. 대통령령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에 어떤 건물만 지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 그걸 보고 거기에 허용되는 건물만 지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규제를 받는 거죠. 그런 규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위 제한 중에서 건축 제한이라 그래. 밑줄 그어야지. 밑에 1번에. 자, 그러면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보세요. 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자, 네 글자로 행위 제한. 자, 우리 일반 국민이 받는 행위 제한이라 그래. 이거를 행위 제한이라 하시면 돼, 그냥. 자, 행위 제한은 자, 첫 번째 크게 볼게요. 우리들 마음대로 건물을 못 지어요. 용도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돼. 법령,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허용되는 건물만 지어야 된다는 규제를 받는 거예요. 자, 그걸 네 글자로 할게요, 그냥. 네 글자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아, 이 개념. 건축제한의 개념. 어떤 뜻인지 알아야 돼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어떤 건물 지어라라고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보면 용도 지표로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령이니까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개념만 잡으시면 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용도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겁니다. 여기 위락 지을 수 있다. 더 쉽게 할게, 쉽게. 위락 지을 수 있다. 위락 못 짓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 맞게 건물 지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들이 짓고 싶은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을 보고 거기서 허용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허용이 안 되면 건물 못 짓는 거지. 그런 규제를 첫 번째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축 제한의 뜻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그럼 이제 넘기세요. 첫 번째 규제를 정리한 거죠. 다음 장 넘기시면 2번의 밑줄, 3번의 밑줄. 자, 2번의 건폐율의 밑줄. 자, 3번의 용존율의 밑줄. 자,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규제를 하나씩 가볼게요. 자, 그럼 건폐율이라고 나오거든. 건폐율. 두 번째 규제 받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여기 지금 갑돌이 갖고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자, 을순이 갖고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이죠. 자, 일단 건축 제한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물을 짓겠대, 이 사람들이. 그러면 두 번째 규제는 뭘 하냐면 갑돌이가 여기다 자, 대지를 갖고 있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갖고 있어. 갑돌이가 상업적에. 자, 을순이가 녹지에 갖고 있는 대지 면적도 동일해. 1000제곱미터 갖고 있대. 똑같이. 이렇게 갖고 있대요. 그러면 자, 허용되는 건물, 건축 제한을 보고 건물을 짓는단 말이지. 상업지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짓는 거. 녹지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짓는다. 짓기 시작하는데 자, 이 두 번째 규제는 뭐냐면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규모를 규제하는 거야. 규모. 용도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규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대지 면적이 전부 다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 한번 해줘. 1000제곱미터 둘 다. 자, 1000제곱미터인데 그 중에서 자, 다른 규제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이 1000제곱미터 전부에다 건물을 지어버릴 거란 얘기지. 100% 활용해서. 이 정도 100% 활용해서 건물을 짓게 되겠지. 근데 건물 사이사이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 대지 모두 건물 짓지 마라. 대지 중에서 자, 일정 비율까지만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비율을 정해줘. 그게 건폐율인데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은 자, 90% 활용해서 건물 지어라. 그러면 얼마까지 가능해? 건축 면적이
자, 1000제곱미터 대지 중에서 90%까지 허용한다. 그러면 900제곱미터까지만은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 900제곱미터까지 건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럼 건축 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자, 1000제곱미터 중에서 90%를 활용하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활용하라는 얘기니까 건축 면적이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자, 이게 상업지역이 90%예요. 허용되는 비율이 최대. 자, 그리고 녹지 지역은 얼마냐면 20%예요. 자, 그럼 요것만 이걸 건폐율이라 그래. 그러면 똑같이 녹지 지역에 있는 사람이 1000제곱미터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은 이 1000제곱미터 20%까지만 건축 면적이 허용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 200이면 건축 면적이 커져요, 작아져요? 쬐끔해지는 거 이렇게 된다고 볼까? 이렇게 된다고 볼까? 이렇게 하지. 자, 그럼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자, 수평적인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이런 규제를 우리가 뭐라 그래? 건폐율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건폐율은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자, 일단 요 대지 면적을 갖고 있죠. 이 위에 올릴 수 있는 비율이에요. 자, 그걸 우리가 뭐라면 건축 면적이라고 불러.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안에 공식 딱 있죠, 여러분들. 예, 그게 건폐율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이해하시던데 보세요. 자, 일단 대지 면적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대지 면적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건 규제할 수 없지.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규제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면적을? 건축 면적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잖아 지금 여기서. 그 용도지역별로 다 달라. 자, 그러면 상업지역은 몇 %까지 활용할 수 있고? 90이고 녹지는 20밖에 활용을 못해. 그러면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작아진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건축 면적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건축 면적을 늘렸다 줄였다는 비율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건폐율이라 그래. 수평적인 규모를 규제하는 거예요. 활용도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 요 면적이 항상 떠올라야 돼요. 건폐율 그럼 무슨 면적 떠올라야 돼? 건축 면적이 떠올라야 돼. 이 건축 면적을 늘렸다, 여기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야. 늘렸다 줄였다. 그럼 이거를 또 우리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나 없나? 없고요. 대통령령 법률에 다 나와 있어요. 몇 %라고. 그게 밑에 박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자, 박스 가시면 그 표에 보시면 용도지역으로 써 있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크게 4개가 있습니다. 도관농자. 자, 도시지역은 다시 몇 개 있어요?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몇 개 있죠? 보생계죠. 보전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계획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이 있고 자연환경보전이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건폐율이라고 써 있죠 지금. 그리고 숫자가 밑에 쭉 써 있지. 그 숫자가 건폐율이에요. 그럼 주거지역은 얼마입니까 지금? 70. 상업지역은 90. 외우지 말고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 나중에 외울 거예요. 외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공업지역이 70이죠. 자, 그럼 녹지지역 가보세요. 자, 여기를 다 묶어도 돼. 녹관농자를 묶어도 돼. 그러니까 녹지지역 밑에는 다 묶어도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보세요. 녹지지역 밑에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보존지역이니까 얼마입니까? 20인데 그중에서 계획관리지역 한번 보실까요? 잘. 자, 계획관리지역은 내일 모레 도시로 편입이 예산되는 지역 맞지요? 얼마예요? 40. 그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20을 더 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계획관리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녹관농자는 보존지역이니까 전부 다 20인데 그중에서 어디만 40이다? 계획관리만 40이다. 이런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높아요? 낮아요? 아니 그렇지. 계획관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건데 마음이 맞아요. 하죠. 녹관농자는 낮은 거지. 대부분 다 낮잖아. 왜냐면 여기를 보면 주거지역이 70이거든. 그 다음에 상업이 90이에요. 자, 공업도 70이에요. 높은 거예요, 여기가.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70이라는 뜻은 대지를 갖고 있는 면적 중에서 70%를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1000제곱미터 갖고 있는 사람은 700제곱미터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중에 가장 높은 지역이 상업지역이잖아요. 몇 프로예요? 90. 똑같은 개발인데 주상공은 똑같은 개발이지만 그중에 밀도가 가장 높다 그래. 건폐율 용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여기예요. 어느 지역이요? 상업지역이 제일 높아요. 건축 면적이 가장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활용도가 높다는 뜻이거든. 그만큼 많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땅값이 제일 비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왜? 활용도가 높으니까.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상업적으로 지정되면 90%까지 활용해서 건축 면적이 허용되니까요. 최대. 자, 그러면 얘네 세 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높아요, 낮아요? 높지만 나머지 지역은 낮다 이렇게 하는 거지.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거를 그 중에서 녹관농자라고 하는 지역은 전부 다 20이지만 그 중에서 무슨 지역만 계획관리만 20을 더해서 40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그럼 여기서 이제 건폐율을 통해서 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이 나오면 요 면적은 항상 기억이 나야 돼 머릿속에. 자, 무슨 면적? 그렇죠. 이게 항상 눈에 보여야 돼. 그렇게 하시면 돼 공부를. 건축 면적을 늘렸다 줄였다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수평적인 규모를 규제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근데 하나의 건물을 여러분들이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규모라고 하는 거는 수평적으로 대지에 수평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규모도 있지만 위로 올라가는 높이도 있나 없나? 그것도 규모지. 그러면 건폐율만 가지고 규제를 하게 되면 위로 올리는 걸 규제할 수 없잖아. 그렇잖아. 위로 뭐 100층, 200층 올리는 거 규제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규제를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요. 밑에가 용적률 하시면 돼. 자, 요 배우는 것만 해도 의의가 있죠 오늘. 용적률. 그 용적률이 뭡니까? 그러면 자, 용적률은 높이를 규제하는 거야. 높이. 일단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수직적인 밀도를 규제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건물 못 올려. 높이. 위로 올리는 거야. 위로 올리는 거. 옆으로 가는 게 건폐율이고 옆으로 가는 거 규제하는 걸 건폐율 제한이라고 하고 위로 올리는 걸 규제하는 걸 용적률 제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박스 안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대답하시면 돼. 자, 일단 건물을 건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네들은 다 대지 면적이 밑에 있는 거야 지금. 대지가 있어야 건물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럼 대지 면적 위에 올릴 수 있는 연면적이에요. 연면적 중요한 거네. 이거 연면적. 요 용어도 오늘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연면적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연면적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지금 뭔가 바뀌었어요. 내려오면서. 건폐율은 무슨 면적을 규제했죠? 건축 면적. 용적률은 연면적을 규제하는데 연면적이 뭐냐면 그렇지. 하나의 건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해. 자, 다시 바닥 면적 합계라고 써놔요. 바닥.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나의 건물을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건축물을 올린대요.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지금. 자, 여기 바닥이 올라갑니다. 하나. 자, 하나 더 올립니다. 둘. 하나 더 올립니다. 셋. 자, 바닥 면적이 얼마냐? 자, 계산해 봤더니 자, 100제곱미터 1층. 자, 2층도 100제곱미터 올렸어요. 자, 3층도 100제곱미터 올렸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다 더하기를 하시면 돼. 얼마죠? 이게 연면적이에요. 자,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다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무슨 면적 합계? 바닥 면적 합계. 그럼 느낌이 조금 와야 될 텐데 바닥이 많이 올라가면 층이 많아져요. 자, 보세요. 바닥이 3개 올라간 거예요 지금. 3층이야. 근데 자, 연면적이 더 많아. 이거 300보다 600이래. 그럼 몇 개 올라갈 수 있어? 6층. 그럼 더 높아지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연면적이 자 줄어들면 바닥 면적 합계도 줄어드니까 바닥이 적게 올라가잖아. 2개, 3개밖에 못 올라가. 그럼 높이가 낮아지죠. 결국은 용적률은 뭘 규제함으로써? 아니지. 다시 천천히 갈게요. 자, 이렇게 하세요. 원리를 너무 벗어나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인 틀에서 먼저 잡으셔야 돼요. 건폐율은 무슨 면적을 규제하는 거죠? 건축 면적을 규제함으로써 수평적인 규모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용적률은 똑같이 이걸 규제한단 말이야. 뭘요? 연면적을 규제함으로써 높이를 규제하는 거잖아 지금. 왜냐면 연면적 자체가 바닥면적 합계니까 바닥면적 합계인 연면적이 많아지면 높이가 높아지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연면적이 줄어들면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 옆으로 가는 거랑은 관련이 있어 없어?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야. 얼마만큼 바닥을 올릴 수 있다. 몇 개층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높이를 규제하는 걸 용적률이라 그래. 그래서 이 옆으로 가는 걸 규제하는 거를 뭘로 하고? 건폐율. 위로 올라가는 걸 규제하는 걸 용적률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규모를 규제하는 거 두 개를 통해서 수평적인 규모를 건폐율로 규제하고 수직적인 규모는 용적률을 통해서 규제합니다. 그럼 하나의 건물의 규모를 규제하는 게 맞지요. 이것도 우리를 마음대로 못 지어. 그래서 용도지별로 건폐율에 맞게 건물을 또 건축해야 되고 용적률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 딱 떠오르면 요 면적이 떠올라야 돼요. 요 면적. 무슨 면적? 다시 무슨 면적? 연면적. 꼭 기억하세요 이거. 시간이 많을 때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용적률이 높은 지역은 잘 보세요. 맞나? 연면적이 늘어납니다. 맞나요? 맞죠? 네. 연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바닥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높이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반대로 말하면 용적률이 낮은 지역은 연면적도 줄어들겠지. 줄어든다는 얘기는 바닥면적도 줄어든다는 얘기지. 높이가 낮아질 거 아니야. 우리가 바닥을 적게 올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기억을 할 게 수직적인 밀도를 규제하는 거를 용적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합치면 건폐가 용적률을 합치면 건축물의 뭐가 정해져요? 규모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건 용도를 규제하는 거고 어떤 건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고 규모를 규제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두 개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얘네 세 개를 합쳐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그래 행위제한이라고 부르는 거야. 행위제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용적률에 대한 개념 잡아놨고 오른쪽 가면은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 191페이지 간 박스 보이시죠? 거기도 한번 간단히 확인만 할까 지금? 자 거기 보시면 자 박스에 표. 자 일단 용도지기 몇 개 있습니까? 도관농자 연습할 때까지 계속 도관농자 계속 하시고 4개 있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있고 자 도시역은 다시 주상공동이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관리지역은 몇 개 있어요? 자 보전관리 있고 생산관리 있고 계획관리 보생계획 자 그래 농림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습니다. 오른쪽 가봅니다. 자 위에 용적률이라고 써있죠. 거기 밑에 내려가면 주거지역은 500% 이하라고 써있어. 이 500%가 최대한다 용적률에. 그 밑에 있는 숫자가 전부 다 용적률이라는 뜻이에요. 자 상업지역은 1500입니다. 자 공업지역은 얼마죠? 400. 그러면 이 세 군데 지역은 상대로 높은 거지 지금. 그게 상업지역을 보세요. 얼마라고요? 1500이면 주거지역의 3배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단순 정리하면. 그럼 예를 들면 똑같이 100씩 올렸을 때 5개 올라갈 수 있는 게 주거지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3배, 15개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높이가 엄청나게 3배 정도 더 높아지는 게 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의 높이가 가장 높이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수평적인 규모도 가장 크게 지을 수 있고 건폐율, 용적률도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밑에 가면 녹지 지역부터 밑에 지역은 100% 아닌 80이잖아요.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만 지금 감만 잡아놓으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용도지별로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건폐가 용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예요? 상업이에요. 그래서 지가가 제일 비싼 거예요, 거기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높은 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건폐가 용적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은 지역이지. 상대적으로 볼 때 그냥 숫자만 가지고 비교해도 높잖아 지금.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지역들은 물론 뭐 80도 있고 100도 있지만 상대로 높아요, 낮아요? 낮은 지역은 건물 규모를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수평적인 규모가 되건 수익적인 규모가 되건 건폐율은 20밖에 안 주잖아. 용적률은 100이나 80을 준다는 거지. 그러면 건물의 규모가 상당히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아진다는 얘기는 보세요.
수익성이 자 나와야 안 나와? 직접 생활하는 주택 말고는 이게 수익성이 여기는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건물을 지어 안 지어? 안 짓죠. 건물 짓지 말란 얘기 쉽게 말하면. 그러면 건물이 안 들어가면 이 지역 보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네 군데지요. 보존 목적 달성할 수 있잖아요 지금. 대신 개발하려면 여기 와서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와서. 어느 지역에 와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와서 해라. 여기 정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세 군데 지역이 건물도 제일 많고 사람도 제일 많은 지역이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건물을 거의 안 지니까 사람도 많지 않고 건물도 많지 않아. 자 그러면서 보존지역이 더 많습니까? 개발지역이 많습니까? 보존지역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국토이용 원칙은 보존이에요 개발이에요? 보존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보존지역을 더 많아 지금 훨씬 더 많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를 개발지역으로 바꿔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개발지역을 더 많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존지역이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보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국토이용 원칙의 기본은 보존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에 이 세 개가 더 많이 나오지. 주상공이 논점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건폐 용적률을 공부할 건데 뭐 숫자에 연연하지 마. 지금 기초과정에서 숫자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잡는 거야 틀을. 자 보세요. 뭐가 지정되면 자 여기부터 가보시죠.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우리가 받는 행위제한은 몇 가지가 있다? 자 행위제한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틀 잡아놔야 돼. 자 우리가 받는 효과. 자 우리가 받는 행위제한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가 있고? 건축 제한이 있고요. 자 이건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거 맞죠? 자 상업적으로는 위락시설 지을 수 있다. 녹지는 위락시설 못 짓는다. 이렇게 종류를 규제하는 거지. 자 그런 규제가 첫 번째 규제고요. 두 번째는 자 용도나 종류는 상관없고 규모를 규제하는 거지 이거는. 얘네가 플러스가 돼서 규모라고 불러 우리가. 그럼 건물의 규모는 수평적인 규모를 규제하는 뭐가 있고? 건필. 수직적인 밀도를 규제하는 뭐가 있어요? 용적률. 그러면서 자 건폐율 나오면 요 면적 떠올라야 돼요.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을 늘렸다 줄였다는 비율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자 그리고 용적률로 넘어가시면 건축 면적을 빨리 바꿔요. 무슨 면적으로? 연면적.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대신 연면적이 뭐예요? 그럼 대답이 나와야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 지금. 결론은 바닥 면적이 많아지면 높이가 높아진다. 바닥 면적이 줄어들면 높이도 낮아진다. 결국은 용적률을 통해서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맞나요? 수직적인 밀도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의 규모가 딱 건폐가 용적률을 통해서 정해지잖아. 여기까지만 건물 올려라. 이런 식으로. 자 규제 내용에 우리가 받는 규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맨 왼쪽에 있는 뭐가 지정되면 용도직이 지정되면 우리가 받는 행위제한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행위제한은 몇 개 있다? 3개.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요 개념만 잡아놓으면 돼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들어가야 내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 3개를 묶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3개를. 건축 제한 개념.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용도 종류를 규제하는 거고. 자 건폐 용적률은 규모를 규제하는 거잖아 우리가. 얘를 3개를 합치면 뭐가 돼? 행위제한이 되지. 용도직이 지정됨으로써 우리들이 받는 행위제한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건축 제한이 있고 건폐율 제한이 있고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자 여기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4번의 용도직은 미지정. 이거 지금 볼 단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넘기세요. 다음 장. 자 넘기시면 192페이지 가면 용도지구 나옵니다. 용도지구. 여러분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가 지정이 됐죠 지금? 용도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건데 자 용도지구는 뭘 도와주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기능하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다시 용도지구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용도지구가 있어야 돼. 지정이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여기
자, 아까 도시지역에는 주상공록이 있죠. 자, 상업지역 한번 볼까? 상업지역. 이거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건폐율 용적률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건폐율도 높고 뭐도 높아. 용적률도 높지. 그러면 여기는 건물의 규모가 커져요, 작아져요? 제일 크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 맞죠? 그럼 수익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근데 가운데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나면 건물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지.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죠. 그때 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 용도지역 위에다 지정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죠. 자, 그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방화지구예요. 방화지구. 용도지구 중에 하나가. 그럼 방화라고 하는 건 화재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자, 그러면 방화지구로 지정되면 요 안에서 건물 짓는 사람, 방화지구 내에서 건물 짓는 사람은 주요 구조부하고 외벽을 내화 구조로 지어야 돼요. 내화. 내화라고 하는 것은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잘 견디는 구조로 지어야 되지. 그럼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 규제를 한 번 더 받는 거야. 그러면 내화 구조로 짓게 되면 화재가 나도 옆 건물로 번져요, 안 번져요? 안 번지죠. 그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그 목적을 하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전체가. 그럼 보세요. 자, 용도지구라는 개념을 잡으면 일단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도지구 있어야 되고요. 자, 용도지구는 역할이 이거예요. 여기처럼 방화지구처럼 현재 있는 용도지구의 규제를 현재 있는 규제보다 강화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자, 이러면 방화지구 지정되면 거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 내화가지고 지어야 되니까. 그건 강화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반대도 있어요. 건물을 못 짓는 지역이야. 근데 건물을 짓게 해야 돼. 그런 경우도 있어. 완화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다시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완화. 이 역할하는 게 용도지구야. 그러면 용도지구는 개념 잡을 때 용도지역의 제한을 뭐 하거나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강화나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그러면서 용도지의 기능을, 용도지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걸 용도지의 기능을 뭐 한다? 증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이 용도지구까지는, 자, 용도지구도 소속은 동일해요. 자, 요것도 자, 지정할 때, 용도지구 지정할 때 계획이 필요한데 무슨 계획이 필요할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용도지구란 토지의 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등에 대한 밑줄. 그 앞에 있는 건 아무 의미 없고요. 자,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거기까지 밑줄. 자, 그러면 용도지구의 종류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는 현재는 용도지구의 제한을 뭐 하는 게 하나 있고, 강화하는 게 있고, 완화하는 게 있다는 뜻이죠. 적용으로서 용도지구의 기능을 증진의 밑줄. 단점 보완한다는 얘기입니다. 개념 잡는 게 중요해요. 자, 기능을 증진까지만 밑줄 그시고, 자,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밑줄. 도시관리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정리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용도지구도 무슨 계획이 필요해요? 지정할 때. 관리계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용도지구의 역할은 현재 있는 뭐를? 용도지역을 뭐 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단점 보완한다. 그러면 용도지구가 주예요? 용도지구가 주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용도지구가 없으면 용도지구도 없죠? 주종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주종관계.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단점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밑에 가면 종류가 되게 많아. 9개밖에 안 돼. 9개밖에. 자, 그럼 먼저 한번 거기 밑줄 그으면서 종류만 간단히 확인할게요. 자, 경관지구 있습니다. 경관 보호하려고.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자, 서울특별시에 보면 남산이 있나 없나? 그 남산 경관 보호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그거예요. 경관지구. 쉬워요. 내용 물어보지도 않아. 너무 쉬워서. 경관 보호합니다. 경관지구. 자, 내려가서 문화재는 보호할 필요가 있죠. 보호지구입니다. 제목만 봐. 제목만. 내용 같은 거는 그냥 간단히 시간 될 때 한번 보시면 돼. 자, 복합용도지구는 별표 달고. 자, 뭐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자,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했던 거라며.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했던 거라며. 완화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입니다. 그러면 복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능이 하나 들어가 여러 개 들어가요. 여러 개 들어가려면 예를 들면 여기가 주거지역이야.
그럼 주거지구는 주로 뭘 짓는 지역이죠? 주택 짓는 지역인데 거기에 상업 기능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업무 기능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규제를 강화해야 돼, 완화해야 돼? 완화해야 돼요. 아니 규제를 풀어줘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 어떤 글자가 보이면 아니 요 글자가 보이면 복합이란 글자가 보여. 그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규제를 강화해요, 완화해요? 그 두 글자만 동그라미 쳐요, 완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배우는 복합 용도지구는 자 아까 우리가 역할이 두 개였잖아. 용도지구 중에서 현재는 용도지구 제한을 모아는 것도 있고 강화하는 것도 있고 완화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 지금 별표 단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손 안 댄 거 있죠. 그 위에 있는 경관지구라든가 보호지구 손 안 댔잖아 우리가. 걔네는 전부 다 강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대지 마해. 완화하는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별표 단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싹 다 묶어서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강화하는 거거든 이게. 그 강화가 주된 목적이 원래는. 근데 시험에는 완화하는 걸 더 많이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9개 있지만 9개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먼저 공부할 게 별표 달 거 3개가 있거든요. 그것만 먼저 정리하시면 돼. 그래 내려가면 개발지능지구 나와요. 여기는 이게 말 뜻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자 개발지능지구는 말 그대로 개발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뭐 한대 지금? 개발했던 거라니. 개발 정비한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규제를 강화할까 완화할까? 완화하지. 그럼 별표 달아야지. 제목 개발지능지구 옆에다. 자 고도지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대답 잘하시는데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거지. 최고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고 써있지. 얘는 규제하는 거니까 강화하는 거고요. 내려가서 취락지구 별표. 취락지구는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 녹관, 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이 4군데만 가지고 보세요. 아직 개발 제한 안 배웠으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녹지지역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이 있습니다. 이 4군데 지역은 아까 건표율이 대부분 얼마였어요? 20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농림지역 한번 대표로 볼까요? 농림지역. 자, 농림지역은 농업인들이 농업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농림지역의 건표율이 20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집을 지려고 한다면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대지 면적 중에서 몇 %밖에 활용이 안 돼? 20%밖에 활용이 안 되면 건물 못 지어.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농업인들이 농활동을 하려면 자 여기 마을 시골 마을 같은 데를 하나 만들어줘서 집을 짓고 살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20을 적용하면 건물 못 짓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걸로 지정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야. 자 지금 배우는 뭐? 자 한번 읽어봐요. 뭐요? 취락지구 지정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건폐율이 20이 적용되지 않고 60이 적용돼. 다시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이게 적용이 안 되고 60이 적용된다고. 그럼 이 사람은 건물 지을 수 있나 없나? 있죠. 60이면. 그래서 농어주택 같은 거 이렇게 짓고 사는 거야. 마을에. 시골 마을. 그 시골 마을은 전부 다 취락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마을 같은 거 형성돼 있잖아요. 우리가. 규모가 작지 않거든. 시골 가면 우리가 그 시골 마을에 지어놓는 집들 보면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 20% 적용해서는 절대 그 규모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는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이름이 이거예요. 뭐요? 자 읽어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시험에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취락지구 작년도 나왔지. 자연취락지구. 재작년도 나오고. 용도지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도지구예요. 그럼 얘도 취락지구의 역할도 현재는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용도 제한, 용도지구에서 제한을 강화하는 겁니까? 완화하는 겁니까? 완화하는 거잖아요. 집 짓게 해주는 지역이지. 그걸 우리가 취락을 정비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뭘 정비한다고요? 취락을 정비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취락 정비하면 집을 짓게끔 하겠다는 얘기니까 완화란 얘기죠. 자, 그리고 내려가서 방화지구 갑니다.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하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고 방제지구는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화, 방제 이건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화재 위험이 높아. 화재 위험을 예방합니다. 방화. 자연재해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재해를 예방한다. 비만 오면 침수된다. 그런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용도지구 이름이 방제야. 방제. 이건 어렵진 않죠. 재해를 예방한다는 얘기니까.
화재를 예방한다. 방화재를 예방합니다. 방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있어요. 자, 그럼 주거기능,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등, 자, 밑줄. 자,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 한대요? 제한했던 거라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주거기능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하기 위해서 위락 짓지 마라, 숙박 짓지 마라 이렇게 규제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학교 주변에 위락 들어오면 돼, 안 돼? 그럼 여기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 묶어버리면 위락 숙박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현재 용도 지역상은 지을 수 있지만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하면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잖아. 강화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예요? 강화예요. 자, 손 안 댄 것들은 전부 다 강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별표 몇 개 있죠? 그거만 완화예요. 나머지는 다 강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매치가 돼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도지구의 개념 자체가 현재 있는 용도지구의 제한을 뭐 하는 게 있고 강화하는 게 있고 완화하는 게 있으니까 강화는 종류하고 완화하는 종류를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 근데 다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완화하는 거 몇 개 빼고는, 자, 복합용도지구 맞아요? 개발진흥지구 하나 더, 취락지구 3개만 완화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강화. 그럼 매치가 되잖아. 강화하는 거 6개, 완화하는 거 3개야. 그러니까 총 9개가 있는 거예요. 9개 종류.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거 그렇게 하시고 일단 얘네 개념이 뭔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외우는 건 나중에 외워도 되니까 지금 9개니까 많아. 그래서 일단 그렇게만 정리해 놓으시고 여기서 자, 특히 신경 써서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할 거는 강화하는 거보단 뭐? 완화하는 거 3개. 자, 뭐 있어요? 그거는 기억하세요. 그거는 복합용도지구. 이름 알고 와야지.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별표를 2개 해놔야 돼.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용도지구 중에서 9개가 똑같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맨 밑에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사실은. 그런 것들은 너무 눈에 힘주고 볼 필요는 없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강화보다는 뭐가 나온다? 완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논점이에요. 그 논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별표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3개는 따로 계속 읽으세요. 3개를 따로 읽으시고 그 3개를 대답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완화하는 거 몇 개? 3개. 그래서 첫 번째 복합용도지구,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 세 번째 취락지구.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밑에 3분 3번 보지 마시고 행위제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 종류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일단 그렇게 9개를 정리해 드렸고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가셨다가 5번에 가면 용도구역 나오죠. 이건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가겠습니다.